안녕하십니까. 이런저런 이룬의 이룬입니다. 오늘도 차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마약이라는 단어가 좀 제재를 당했다고 해요. 광고주들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서 광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좋지 않은 단어죠.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명에 마약과 카테고리의 이름을 조합해서 제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거죠. 예, 마약 베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약 수면 베개. 네, 그게 다 이제 마케팅 용어로만 활용이 됐던 거고 뭐 브랜드 이름으로는 안 됐었나 보네요. 그 원래대로라면 브랜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사실. 펜네임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펜네임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저기 큰 대륙 그쪽은 뭐 마약을 넣은 맛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실제로 마약을 넣어서 알고 봤더니 실제로 마약을 넣어가지고 잡혀갔어요. 사용당했던 뭐 슬픈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뭔가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보이죠. 누워서 스르르 마약 베개 한 다음에 아까 차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밑에 베개 상호 상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나 뭐 전략 등이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마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중독성 있고 그만큼 품질이 좋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명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너무 많고 또 광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많은 브랜드명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펜네임을 만듦으로 통해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인식 속에 좀 빨리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죠. 일단 소비자들이 기억이나 회상이 좀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겠고, 네. 제품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의도가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검색 광고를 할 때 마약 베개든 뭐든 이렇게 보통 수면에 좋은 베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로. 근데 수면 베개 이런 거는 보통 서치 애드 SA 광고, 검색 광고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비싸요, 입찰가가. 서치헤드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수면 베개라고 검색을 하시면 쭈룩 나오죠. 그게 바로 검색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딱 쳤을 때 뭐 마약 베개 그렇죠. 치면은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쭈르륵 나오는 게 이제 서치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약 베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마약 베개라는 걸 만든 사람이 전 누군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카테고리는 수면 베개였는데 이 마약 베개를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마약 베개라는 단어를 회상하게끔 만들고 그 회상이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수면 베개라는 단어의 키워드 단가는 좀 비쌀 거예요. 그러나 이 펜네임 마약 베개라는 단어는 입찰가가 좀 저렴할 겁니다. 광고 비용이 쉽게 말해서 수면 베개라고 치면 너무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애칭을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걸 검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입찰가가 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꿀잠 베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그것도 저도 화장품명이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모두 다 갈색병이라고 검색을 하고 갈색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컴퓨터 그 검색 엔진들은 갈색병은 에스티로더 뿅 하고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컴퓨터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어떻게 있죠. 보면. 어쨌든 이 마약 베개 뭐 이런 단어들이 펫네임이라고, 펫이라는 건 애완동물을 말하는 건데 펫. 더 쉽게 얘기해서 애칭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애칭들이 대명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꼬마김밥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는데 마약김밥으로 바뀌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꼬마김밥과 마약김밥은 같은 제품. 이 펫 키워드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펫 키워드가 트렌드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개발을 해요. 짱맛 김밥 개발을 했어요. 보통 브랜드명의 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노출 볼륨이 큰 매체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대체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15초짜리 광고나 아니면 온라인 배너 광고, 이렇게 노출량이 많은 매체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면 일단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네요. 고가의 키워드나 노출 빈도가 높은 곳에다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펫 키워드를 개발을 해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싼 것들을 끊어내고 사이드 키워드로만 계속 개발한 것들을 밀어붙이는 뭐 그런 방법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광고를 하시려면 물론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근데 팬네임을 만듦으로써 얻는 그 광고비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변해서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팬입니다. 이분은 광고주의 어떤 돈을 받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팬네임을 네. 내가 개발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팬네임을 또 유명하게 하려면 결국엔 돈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제가 돌아올게요. 김밥을 예로 들었는데 네. 김밥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네.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아마 노출 볼륨이 크고 그쵸. 검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키워드일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또 다른 팬네임, 만약에 마약김밥이 없다는 가정하에 마약김밥이라는 단어로 누군가 검색하게 만들면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회상시키는 데까지 드는 비용. 그쵸. 그러나 마약김밥이라는 단어를 노출시킬 때 드는 비용과 그냥 김밥 맛집이라는 단어를 검색시켰을 때 그런 비용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네. 김밥이라는 걸 했을 때 맨 네. 밑에 사람들이 보다 보면 마약김밥이라는 단어도 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노려도 되겠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마약김밥 맛집 하면은 김밥 네. 맛집도 걸릴 수 있죠. 김밥 맛집을 누군가 했는데 나는 마약김밥 맛집을 썼어요, 싸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저 밑에 어딘가에는 걸려 있을 걸릴 거라는 수 거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네. 마약김밥이 뭐야? 네. 먹어봐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먹을 수도 네.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이제 SNS 광고나 바이럴 광고 할 때 걸리는 거고. 지단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얻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영리하게 키워드들을 뿅뿅뿅뿅 개발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같이 걸릴 법한 펫 키워드를 개발을 하는 게 돈을 가장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바이럴 쪽에서 그렇게 얻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키워드 광고는 내가 만들어 놓은 키워드에서만 노출이 되는 형태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근데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가 막힌 상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막기가 힘든데 그런 팬네임들을 검색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 경쟁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면은 뭐 자본이 많은 친구들은 뭐 되게 쉽게 예. 무혈 입성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남들이 힘들게 읽어놓은 것들을. 네. 근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표 등록증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제 네이버나 다음 그런 포털 사이트에 스캔된 첨부 파일을 보내서 상표 등록증을 보내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아 이거는 얘네들의 키워드다라고 해서 나머지 것들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으실 때 오늘 예시 들은 건 마약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좀 잘 어울려요. 나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마약 이룬.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제품의 본질에 따라서 지금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의 본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단어를 앞에 붙여 보시거나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